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양회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이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올해로 발생한 지 한 10년을 맞이했거든요. 예.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체르노빌 사고와 함께 인류 최악의 원전 사고로 기록이 되면서 전 세계의 원전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뒤바꿔 놓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예. 네. 지진의 상처는 회복됐지만 원전 사고의 위협은 여전한 상황이잖아요. 네. 우선 10년 전에 일어났던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은 해저 지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2011년이었죠.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에 일본 동북지방 인근 바다 밑에서 규모 9.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는 1900년 이후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강했던 지진이었는데요. 해저 지진은 곧바로 최대 40.5m의 쓰나미를 일으켰습니다. 예. 이로 인해서 16,000여명가량이 사망했고요. 이 중 2,500여 명은 아직 시신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 쓰나미는 후쿠시마 해안에 있던 원자력 발전소도 그대로 덮쳤는데요. 후쿠시마 제1원전의 전원 공급이 차단되면서 1, 2, 3호기의 원자로가 녹아내리는 노심 육룡이 일어났고요. 수소 폭발도 이어졌습니다. 네. 네. 이 엄청난 방사능이 누출되면서 후쿠시마 원전이 인류 최악의 원전 사고가 된 셈인 거죠. 예. 네. 다시 보니까 사고의 규모가 엄청났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올해로 사고 발생 10년이니까 후쿠시마 원전이 최소한의 수습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이 도쿄전력은 우선 10년 사이에 이제 나름 어느 정도 수습을 좀 했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요, 원자로가 유일하게 녹지 않았던 4호기의 핵 연료봉 1,535개를 모두 회수하는 데 성공했고요. 네. 3호기의 수존에 머물러 있었던 핵연료 566개도 지난해 반출에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40년 안에 원전 폐로까지 완료하겠다고 세웠던 이 도쿄전력의 계획은 이미 어긋난 상황인데요. 예. 이 수소 폭발이 일어났던 1호기 또 건물 내 방사선량이 굉장히 높은 지금 2호기 내 안에 남아있는 사용 후 핵연료는 전혀 반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또 사고 당시 녹았던 원자로 노심은 현재 굳어진 상태인 고체 연료 파편 상태로 있는데요. 이게 한 880톤 정도에 달합니다. 예. 도쿄전력이 이 고체 연료 파편은 2019년 하반기부터 채취를 해서 제거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그 계획을 2021년으로 연기를 한번 했고요. 올해가 2021년이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또 코로나19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내년으로 연기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예. 이 문제는 핵연료가 어떻게 손상됐는지 또 어디에 얼만큼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또 후쿠시마 원전 내부에는 초강력 방사선이 아직도 방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초강력 방사선은요, 사람이 이 환경에 1시간 정도 노출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수준이라니까 현장 작업도 당장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원전 내부의 방사성 물질 제거는 거의 진척이 없다. 이렇게 네.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자, 그렇다면 원전 밖으로 퍼졌던 방사성 물질 제거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이 또한 대부분 오염된 채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환경단체죠. 그린피스에 따르면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지정돼 있던 특별 제염 지역의 85%가 여전히 제염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발표했는데요. 예. 이와 관련된 전문가 설명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And the vast majority of the land around there is not being touched whatsoever. It's the physical impossibility of decontaminating these areas because they're mountainous forests. 東京湾にも相当この汚染の海底度が検出されております。この福島周辺だけの問題ではなくて、かなり広い範囲に 또 제염을 위해서 긁어냈던 오염된 토양과 또 원자로 냉각에 사용된 오염수에 대한 2차 처리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네. 오염토의 경우에는요, 일본 정부가 정한 중간 저장시설 부지 공간이 이미 75% 정도 찼고요. 삼중수소가 제거되지 않은 오염수 역시 탱크 용량의 91%까지 현재 채운 상태라고 합니다. 아, 예.
그럼 이런 상황인데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를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면서 해양 방출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시기는 정확한 시기에 방류 시기는 못 박진 않았고 그 시기가 이미 올해까지 미뤄진 상태이긴 하지만요. 네. 방식은 정해졌는데 이게 해양 방류 방식입니다. 아, 예. 우선은 가토 관방장관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政府としての方針、その決定時期などを決めたという事実はございません。他方で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の廃炉作業を遅延させないためにも、ALPS 処理水の取り扱いについて、いつまでも方針を決めずに先送りを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ことは事実であります。政府内での検討を深めた上で、適切なタイミングで政府と責任を持って結論を出してい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네, 여기서 말했던 알프스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여기 알프스라는 방식은 다핵종 제거 장치를 말합니다. 예. 오염수 속에는 한 62종의 방사성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들을 제거를 한 뒤에 바다로 흘려보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요. 도쿄전력이 먼저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이 알프스로 처리한 115만 톤의 오염수 중에서 기준치를 통과한 거는 3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예. 나머지 70%의 물에서는 코발트 60이나 스트론튬 90과 같은 고위험 방사성 물질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예. 겁니다. 또 농도를 희석시킨 오염수를 방류를 한다고 해도 기술적으로 절대 제거할 수 없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이 또 오염수 안에 남아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본 국민의 절반 이상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게다가 현지 어업단체 등 주민들이 강력하게 이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반발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발표를 했죠. 예. 이에 스가 총리가 지난 1월 오염수 저장 탱크 증설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해양 방류 시기가 조금 늦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일반 자연재해와 달리 원전 사고는 사고 처리에 있어서 사실 쉽게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사선 물질이 체내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잠재적 위험이 계속 있으니까 철저한 모니터링이 국내에서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이게 우리나라 바로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네. 철저히 감시하면서 우리도 할 말은 꼭 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효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